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전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북한 정세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뉴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군이 아주 강력한 북폭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 신의균의 국방TV, 신의균의 군사TV 계속 이렇게 지금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세계 정세 여러분들과 같이 분석 공유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24일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군 이상 동향을 이야기하면서 현재 상황을 준전시 상황이라고 우려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지금 우리 공군도 이상 동향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공군이 지난달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무려 3개 전투 비행단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군 제16 전투 비행단은 지난달 28일, 29일 양일간 제11 전투 비행단과 제19 전투 비행단 소속의 FA-50과 F-15K, KF-16 전투기들을 동원해서 지상 공중대기 항공 차단, 즉 GXINT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은 유사시에 공중에서 대기하는 전투기와 지상기지에서 긴급 출격 대비 상태에 있는 전투기들이 임무를 하달받으면 즉각 작전 지역으로 이동해서 적을 타격하는 훈련입니다. INT는 인터딕션, 즉 항공 차단이라는 적의 잠재적 지상 전력이 아군에게 투입되어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공군이 먼저 적 후방에 들어가서 폭격을 해서 제압하는 임무를 말하는데요. 이번 훈련에서 조종사들은 가상적 기지와 기지의 타격과 지대공 미사일 극복 등의 시나리오를 숙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훈련에서는 우리 공군의 가장 최신이자 가장 강력한 전력인 11전투비행단의 F-15K와 19전투비행단의 KF-16 전투기가 주축으로 투입되었는데요. 최근 바이러스 사태로 훈련을 대폭 축소한 군이 갑자기 왜 북한의 후방 지역의 표적을 타격하는 훈련을 했을지 그 배경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야, 우리 공군이 완전히 지금 밥값하는 것 같습니다. 원인철 공군 참모총장,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군인인데요. 그분이 19전투비행단 단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훈련에 동원된 충주에 있는 19전투비행단의 단장 출신이고 정말 뭐 이 작전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전투 조종사 군인입니다. F-16 조종사였고요. 지금 공군 참모총장을 하고 있는데 아주 강력한 훈련을 한 것 같습니다. 16전투비행단, 그러니까 원주에 있는 16전투비행단은 FA-50 전투기를 운용하는 비행단인데요. 그 16전투비행단의 주관으로 충주에 있는 19전투비행단의 KF-16 전투기, 그리고 대구에 있는 11전투비행단의 F-15K 전투기들이 동원이 되어서 북한 지역의 후방기지, 어떤 후방목표 타격 훈련을 이틀에 걸쳐서 했고 그런 훈련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요즘 뭐 공군이 이런, 또 공군뿐만 아니고 우리 군이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은 아주 로우키로 진행을 하는데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다라는 것은 뭔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달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 알아달라는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북한에게 보내는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아니죠. 북한에게. 우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북한 급변사태 불똥 우리에게 안 튀도록 상황관리 잘 해라 라는 메시지가 아니겠냐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훈련이 어떤 훈련이냐. 16전투비행단이 주관이 됐다. 이게 이제 여기서 또 유심히 봐야 될 것인데 16전투비행단은 유사시에 동부전선 철원부터 시작해서 동쪽의 지역의 관리를 맡는 그런 비행단이에요. 그래서 폭격을 해주고 이제 하는 비행단인데 여기에서 INT, XINT라고 하는 것은 기계획 표적이라고 해서 원래 이제 전쟁이 딱 발생하면은 뭐 그 1번부터 10, 뭐 수천 번까지 이 기체별로 비행기별로 전투기별로 타격해야 될 첫 번째 출격에서는, 첫 번째 소티에서는 이거, 두 번째 소티에서는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다 임무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기계획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계획 표적 타격 외에
추가로 뒤에서 전현 바로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갑자기 긴급 표적이 뜨는 상태. 이게 이제 갑자기 적의 기동부대, 그러니까 기갑부대 이런 것들이 확 기동해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정찰조가, 즉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뭐 갑자기 적의 탄약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해냈다든지, 빨리 이제 이걸 타격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이제 북한의 대구경 방사포 이런 것들이 확 진지에 나와가지고 방해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대규모로 방사포, 다련장 로켓포가 날아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쏘기 전에 빨리 때려야 된다든지, 지금 이제 더 중요한 게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 그래서 이제 미사일 기지에서 갑자기 미사일 발사대들이 나와서 방해를 하고 딱 기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거를 사격 전에 먼저 타격하는 게 바로 XINT입니다. 이 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주 기지에서 16 전투비행단이 주관을 했다. 이 말은 자신들이 이미 맡고 있는 섹터에서 이 훈련을 했다는 건데, 이 원주 기지가 맡고 있는 섹터가 원산까지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역에는 북한의 기대령이라고 해서 이 지역에 북한의 그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기지도 있고요. 아주 많은 고가치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령 쪽에서 서울을 향해서 쏘는 이런 단거리 전술 미사일이 있고, 또 최근에 초대구경 방사포 뭐 이런 것들 전략군이 아니고 육군에다가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포병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포병 전력들인데 아주 사정거리가 긴 이런 포병들, 이제 그렇지만은 그 사정거리가 길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타격을 할 수가 있죠. 후방에 또는 그러니까 완전히 전방 지역, 접경 지역 외 그 뒷부분에 타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타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이 훈련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즉 뭐 익스칸데르형 이후에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미사일 나왔지 않습니까? KN-24 이런 것들 타격하는 훈련, 플러스 북한의 초대구경 방사포, 대구경 조종 방사포 이런 것들이 지금 배치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타격하는 훈련,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북한의 기갑부대, 탱크 부대들이 갑자기 어딘가에서 특정 방향으로 기동을 한다. 그게 이제 위협이 될 수가 있죠. 이것들을 바로 가서 타격하는 훈련,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FA-50들은 어떤 그 무장의 사정거리가 짧고, 그리고 또 항속거리도 짧죠. 그리고 이제 타겟팅 포드, 이제 지상을 정확하게 탐지하는 타겟팅 포드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F-15K가 왔지 않습니까? F-15K와 이 KF-16에는 타겟팅 포드가 있습니다. 지상을 완전히 SAR 레이더로 매핑해가지고 딱 뭐가 뭔지 아는. 그래서 F-15K들이 지상을 매핑해서 FA-50들에게 좌표를 불러주고 목표를 또 알려주고 이런 이제 이 합동 훈련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 FA-50들이 예를 들어서 그 근접 차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F-15K가 중심, 즉 적의 후방으로 들어가서 뭔가 전략적인 임무를, 폭격 임무를 하고, 그렇지만은 이 16 전투비행단의 작전 구역, 그게 바로 이제 원산까지 이렇게 되겠죠. 이 지역의 뭔가의 목표를 타격하는데 16 전투비행단, 즉 FA-50만으로는 부족하니까 KF-16, 그리고 더 후방에는 F-15K 이런 것들을 불러서 이제 후방 지역을 타격하는 훈련을 합동으로 했지 않느냐. 왜? 주간이 16 전투비행단이니까 원산까지 이 섹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북한의 정말 이 군부에 뭐 쿠데타가 일어났든지, 지금 김정은이 지금 뭐 유고 상황 비슷하게 지금 뭐 누구든지 그런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북한 군부에 권력 투쟁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북한 군부에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이라든지, 함부로 이렇게 그 군사력이 다른 쪽으로 튀게 만들지는 마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말 이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는데, 물론 공군은 그냥 XINT 훈련만 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군사적 상식, 지식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진짜로 군의 입장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굉장히 큰 일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한국 공군이 이렇게 정말 이례적으로 이 지금 문재인 정부 상황에서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걸 공개하는 거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표를 했다. 그러면은 미군은 또 어떻게 하고 있냐? 굉장히 특이한 정찰기가 지금 전개해 있는 것이 포착이 됐고 그 정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이상 지구는 일본에서도 식별되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소속의 특수정찰기가 지난달 26일부로 일본 요코타 기지에 전개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일본 도쿄 인근의 요코타 공군기지에 대단히 특이한 항공기 한 대가 착륙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미 해군의 P-3C 오라이언 해상 초계기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기체지만 군이 아니라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운용하는 특수정찰기입니다. P-3B 해상 초계기를 개조해서 나사에서 ALE 공중연구실험실이라고 부르는 이 기체는 원래 미국 본토 버지니아주의 월롭 아일랜드 비행장에서 운영되는 기체인데요. 이 기체가 일본에 나타난 겁니다.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이 특수정찰기는 듀얼 밴드 방식의 라이다 장비, 그러니까 레이저 펄스를 방사해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그 펄스를 수집하는 특수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표적의 온도와 주변 대기물질, 농도 측정 등에 사용됩니다. 기상 관측이나 북극권의 대기 정보, 지표면의 물질 정보 등을 정찰하는 이 정찰기는 주로 미국 본토의 이상기후 측정, 북극 일대 이상기후 정찰 등에 동원되는데요. 필요할 경우에 특정 지역의 방사성 또는 화학 오염 여부를 판독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P-3B 특수정찰기는 26일 요코타 기지에 착륙한 이후에 기지 내 차량은 물론 ADS-B까지 끄고 잠행 상태에서 모종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찰기가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투입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자, 이 비행기입니다. 나사에서 운용하는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는 레이더가 아니고 라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다. 물론 레이더도 있습니다. 근데 라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레이더는 전파를 쏘아서 그 전파에 반사되어 오는 뭔가를 이제 형상화하고 그게 이제 뭔지 판별해내는 것이 레이더 아닙니까? 그런데 라이다는 레이저를 쏩니다. 레이저. 그래서 그 레이저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초록색 빛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뭐 가시광선, 뭐 비가시광선 여러 가지가 있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레이저를 쏘아서 그 레이저 쏘면 어떤 그 물질의 형태 또는 뭐 어떤 그 뭐 상황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이렇게 산란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산란되는 형상을 가지고 이 물질이 화학 물질이 뭐냐? 이게 은이냐? 이건 금이냐? 이거는 뭐 구리냐? 또는 이거는 뭐 특수 물질이냐? 또는 이거는 화학이냐? 이거는 방사능이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접근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요코타 기지에 전문적으로 촬영해서 올리는 팀이 있는데 26일 날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촬영 사진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26일 날 와서 벌써 지금 일주일 다 돼가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 휴식하러 왔을 리는 없습니다. 나사의 특수정찰기가 뭔가 지금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항적 정보까지도 없습니다. 비밀 작전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시기와 거의 흡사한 시기에 제가 데일리 디펜스나 안보 브리핑이나 국방TV에 이런 걸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일본 미사와 기지에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자전기하고 이 정찰기 P-3B 정찰기 ALE가 같이 한조가 되어서 북한 지역으로 들어갔다면 그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제밍을 해버리면 북한 지역의 레이더가 이 P-3 이 ALE 정찰기를 볼 수가 없어요. 제밍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그라울러가 제밍해주고 이 ALE P-3B 정찰기가 들어가서 지금 뭔가 북한 지역에 생화학 무기가 퍼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핵무기가 어딘가로 이동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러 온 것이 아니냐. 왜? 지금 북한이 핵 통제권을 누가 가지느냐. 이게 지금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북한을 리더십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비핵화 대화만 하면 된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핵 통제권을 가지는 자가 미국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핵 통제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런 상황에서 혹시 중동이나 이런 테러 지역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정찰기가 들어오지 않았냐 라고 그냥 분석하는 겁니다. 북한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 신의균의 국방TV와 이 군사TV 이 채널에서 계속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